속에 제19장 제5절입니다. 같이 읽죠. 천기위하며 행기례하며 주기약하며 경기소존하며 애기소친하며 사사여 사생하며 사망여 사존이 효지지아니라. 아직 화장실 가셔서 안 오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자, 천기위하며, 천기위라고 하는 그 위, 자리,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종묘의 제사가 되기 때문에 임금님이 천자가 되어서 제주로서 자기 자리에 서서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를 밟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예를 행하며, 다시 말해서 천자의 예로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예법에 맞춰서 내가 술을 올리고 절을 하며 주기약하며 또 그 음악을 이른바 천자, 돌아가신 천자에 맞는 풍류를 연주하며, 오늘 그 천자에게 뭐냐면 우리 8일무가 되는 거죠. 8일무라고 논어의 세 번째 편명이기도 한데요. 그 8일무를 연주하며, 그런데 이러한 예법이 무너지니까 논어에서 얘기했던 8일무는 그게 어디에서 8일무가 이루어졌었죠? 저 일개 저 공국, 이른바 공작의 나라였던 대부, 그죠? 계시라고 하는 그 대부의 집에서 8일무를 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상을 하는데, 음식을 다 거두는데도 또 음악을 연주하는데 이른바 옹철이라고 해서요, 천자의 철상에나 연주하는 바로 그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자가 그걸 보시고 뭐라 하냐, 저러한 것을 참아할진데 뭘 참아하지 못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얼마든지 자기 위에 있는 군주를 죽이고서라도 그 권력을 유지할 자라, 이렇게 표현하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다 그라고 쓴 게 의미가 있죠. 또 그라고 하는 것은 또 경기소존하며, 그 높은 바라고 해요. 그 원래가 높이신 바, 그러니까 우리 그 돌아가신 선조께서, 문왕께서 무엇을 높였던가, 그죠? 무엇을 존숭했던가. 그래서 그분이 존숭한 바를 공경하며 애기소친하며, 그 문왕이 누구를 친했던가, 누구와 친했던가, 그저 친애한 바, 그 친한 바를 사랑하며 나도 그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여 사생하며 돌아가신 분을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섬기며, 그 다음에 사망여 사존, 이미 망자 섬기기를 마치 지금 현재 계신 것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효의 지극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문왕의 후손이었던 무왕과 그 다음에 주공과 성왕이 행했던 그 효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되어서 가장 그저 극진히 높일 걸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아래 백성들까지 쭉 미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여기에서 사와 망과 관련해서는 그 밑에 장구를 보시면은요, 시사를 위지사요 기장즉 왈반이 망언이니 계지선악례라. 그러니까 계시 처음 이제 막 죽었을 때, 죽고서 아직 장례식 치르지 않은 것은 바로 죽은 자라, 그래서 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자가 되고, 이미 무덤 속에다 다 묻고 난 뒤면은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냐, 이걸 망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와 망자의 차이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제6절 교사지 예는 소위 사상제야요 종묘지 예는 소위 사후 선예니, 그 다음까지 명호 교사지 예와 채상지 의면 치국여시 시저 장호인저. 자, 교제와 사제가 되죠. 교제와 사제의 예는 바로 상제를 섬기는 바이고, 그럼 교제는 들교자가 되는 거죠. 저 들판에 나가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제라고 하는 거, 사직이죠. 우리가 종묘 사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른바 그 제후국에 해당되는 거죠. 제후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후국에서 지내는 제사는 뭐냐면은 뭐예요? 종묘제사가 되는 거죠. 자기 조상에 대한 종묘제사. 그 다음에
제후국으로서 그 땅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땅에 대한 제사가 사제입니다. 땅에 대한 제사지를 지내고 또 곡식신에 대해서 사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남향을 해서 경복궁을 짓고 뭐 창덕궁을 짓고 일단 조선이니까 경복궁을 짓고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그 뭐예요? 조상이니까 그 먼저 했으니까 동쪽에다 동묘 그죠? 종묘를 두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그저 곡식이 연근은 가을이 되니까 바로 사직단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것이 자 일본에 의해서 황제국이 되죠. 일본에서 황제국됐다는 게 맞죠. 왜? 이렇게 해서 그 이른바 그 중국하고 이렇게 연관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집어삼키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명색이 황제국가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디다 교제도 지내야 되죠.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원구단이죠. 원구단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조선 호텔 앞인가요? 뒤인가요? 꾀제제하게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엔 여기는 천자의 나라가 되니까 그 중앙국가가 되니까 천자의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교제 이거는 천자의 나라만 있는 것이 되고 교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러한 토지신에 지내는 예를 지내는 토지신이니까 바로 이제 땅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것은 바로 상제, 상제라는 건 하느님이 되죠. 저 위에 계시는 하느님을 섬기는 바이고 그 다음에 종묘의 예라고 하는 것. 종묘의 예는 소위 사호기선야니 그 선조를 제사 지내는 바이니 명호 교사지 예와 그 교사의 예와 채상의 채상이다 라고 할 때 채자는 뭐냐면은 이제 종묘의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그 채제사 그 뒤편에 한번 봅시다. 284쪽에 장구의 첫 번째 문장 끝에 보면은 채라고 하는 것은 천자 종묘지 대제니 천자가 종묘에서 지내는 대제인데 그죠? 단순한 조상에 대한 제사만이 아니라 추제 태조지 소자추러 태묘하고 태조가 붙어 나온 바를 태조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니까 다시 말해서 태조가 나온 바니까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죠. 저 조상을 바로 그 태묘에 그 추제하고 그러니까 이때 누구냐면은 후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태조로서 배양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먼 조상인 바로 후직과 더불어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채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나중에 그 교제 같은 경우도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옆에 배양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을 배양해야 되는 거죠. 그 후직을 배양을 하는 겁니다. 후직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채제사다 그러면은 태묘에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죠? 태묘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선조가 되는 후직을 같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궁담보를 태조로 본다 그러면은 그죠? 태왕이니까 보면은 바로 이제 후직도 함께 지내는 것이 바로 채제사가 되고 그래서 대단히 큰 제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제라고 하는 것은 시제, 사계절에 지내는 시제를 상으로 하나만 표현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뜻은 그죠? 그 뜻, 거의 호, 명호, 밝으니까 명호, 호에 들어가는 것이 교사지 예와 채상지 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밝으면, 이에 밝으면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기여, 시저, 장호인저 그 손바닥을 그죠? 저 손바닥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저 손바닥 바로 내 앞에 있는 손바닥이죠. 이게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쉽다라고 하는 데서 지금 나온 건데요. 논어의 8일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저 뒤에 장구에 제가 해설해 보면은 거기 하나 해놨을 겁니다. 해설의 장구 해설 중간에 그 주자는 뭐라고 하면 이것은 논어의 글이다. 차는 여 논어 문장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논어 어디냐면 8일편 11장에 혹이 문체지 설한데 혹자가 체제사의 설명을 물었더니 첫제사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왈부지하로다. 아시면서 시침 뚝답니다. 그러니까 난 모른다. 그냥 알지 못하도다. 직이 설저 천하야에 그 천하에게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설명하는 것을 안다면 그죠? 천하 사람 그 모든 것을 아는 자는 바로
기여시 시저사고인저라고 하면서 바로 그 이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 손바닥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체제사를 설명하는 것, 체제사의 형식과 격식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뜻은 뭐예요? 정성이죠. 지극한 정성으로 그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은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저 이러한 천하의 예를 바로 잡아서 천하를 바로 잡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그러한 제사는 이른바 형식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해서 들어먹을 일도 아니고 그죠? 설명할 필요도 없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른바 교사지 예와 최상지 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줄이면은 예의죠. 283쪽 맨 아래줄 문장. 그죠? 앞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빼면 됩니다. 교사의 예. 그 다음에 최상의 의리니까 바로 예의예요. 그죠? 예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학의 도의 가장 핵심적인 이치이기도 합니다. 주역에서 얘기했듯이 뭐가 있다 그랬나요? 유천지연후에 천지가 있고 유 만물하고 만물이 있은 뒤에 유 남녀하고 그죠? 남녀가 있은 뒤에 그 다음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뒤에 부자가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군신이 있고 군신관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미 위와 아래가 되는 거죠. 상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유상하 연후에 바로 뭐가 있다? 예의 얘기했습니다. 바로 예의요 소존이라 예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이거 제사의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는 뭘 회복하고자? 예와 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형식론. 우리 이른바 유교의 흔적들이 지금도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각 지역에 가보면은 향교라는 게 있어요. 향교에 보면 제사 전에 진짜 절차 무지막지 복잡하죠. 이것만 열심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와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돼 버렸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그 절차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 예와 의를 과연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를 정말 설명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 다스리는 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그 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실은 그 바로 중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 다루고 있는 문정 내용이죠.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다음 286쪽이 바로 애공문정편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장입니다. 그 중용에서 가장 긴 문장이에요. 가장 긴 문장이면서 유학의 핵심 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치에 뭐 총론만 얘기했지 강론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정치를 이루려면 중요한 것은 마다 20장 뒤후에 뭐냐 바로 지극한 정성으로 가지고 표현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20장과 관련돼서도 이제 이 주자의 해석이 조금이 아니라 매우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 봅시다. 20장 제1절. 자, 애공이 문정한데 애공이 정사를 물었던 애공은 노나라의 그 군주이죠. 공자가 살아계실 때 분이고 바로 애공이라고 해서 시호를 애자를 붙인 것은 애공 이후로는 실은 노나라는 거의 망한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극히 이렇게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왜 슬프다라고 해서 애자를 붙이는 거죠. 신라 시대 때도 여기 있죠. 경순왕 경혜왕 이렇게 있죠. 경혜왕이 있죠. 망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경순이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다 고려에 투항했다, 고려에 복정했다 그래서 경순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애공은 노나라 군주이니 이름은 장이라 해서 제위 78년 했고 애공 16년에 제가 거기다 써놨죠. 공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춘추라고 하는 것은 애공 16년으로 끝납니다. 춘추 좌정 그러면 위에다 이제 몇 년 조금 더 갖다 붙이는데요. 그 애공이 공자에게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정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사에 대해서 물었을 때 논어에 보면은 공자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당시의 대부들이 공자한테 정사를 물었죠.
그중에 개씨가 물어봤을 때 정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정리하라, 발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네가 바르면 세상에 누가 바르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 대놓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군주가 정사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왜? 정치의 가장 핵심은 요즘으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가장 최고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애공이 이렇게 부르니까 아주 상세하게 답변한 것을 여기 정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물었냐? 그랬더니 공자가 대자활 같이 읽죠. 문무지정이 포제 방책하니 기인이 존즉 기정이 거하고 기인이 망즉 기정이 식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사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정치의 최고는 바로 문왕과 무왕의 정치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왜냐하면 여전히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가 되는데 그 문왕과 무왕의 정치는 어디에 있다? 베풀어져 있다. 어디에? 포제 방책. 방이다. 방책이 책이라 이 소리입니다. 책. 목간 주간이죠. 아직은 붓으로 글씨 쓸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단계 종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무를 깎으면은 어떻게 돼요? 주간이 되죠. 목간. 우리가 목이라 표현했고 목간 개념인데요. 목간은 목책입니다. 목책, 간책. 간책을 또는 뭐 죽책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목책이죠. 나무를 깎으니까 나무를 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이라라고 하는 게 방책. 우리가 흔히 방책이 뭐냐라고 할 때는 목간 또는 목책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방책이 뭐냐? 이겁니다. 그 도대체 무슨 방책이 있을까? 그 상세하게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원래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속에 모든 것들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 그 책만 읽어보면 다 안다 이 소리예요. 그죠? 옛날에 그 무수히 옛날 선인들이 그죠? 얘기했던 아주 좋은 말들은 다 책 속에 있어요. 책 속에 있다고 이후에 세상이 좋아지던가요? 더 어지러워지죠? 더 이권 다툼만 벌어지고. 그러니까 공자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정치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이 소리죠. 뭐라냐면 기인이 존재. 그 사람이 현재 지금 계시면 그 정치가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 다시 말해서 문왕과 무왕과 같은 그러한 어진 정치를 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라면, 그죠? 그러한 인물이라면은 그 정치도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죠?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그러한 정치도 쉰다, 없어진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기인이라고 하는 말이 잘 쓴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은 기인, 그 사람. 너 주역에서도 비기인이면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그죠? 도 불어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가 행해지지 아니한다. 헛되이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도 불어행이라. 정말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세상 탓하고 현실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죠. 아 이게 참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한 도를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존한다. 바로 임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한 정치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한 정치도 쉴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장구에서 보면은 주에서 방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판이라고 표현했죠. 판이라라고 하는 말도 뭐냐면은 판이고 주자도 그걸 따서 그대로 판이라 표현했는데 판 자체가 편이죠. 이 편이 어떤 거죠? 나무인데 나무를 딱 따개면은 이쪽 편이죠. 이쪽 편은 요 글자죠. 요 그대로. 그죠? 요 글자가 되고 이쪽 편은 뭐가 돼요? 요렇게 되죠. 둘 다 조각, 이건 장이라 표현하고 이건 편이라 표현했죠. 실제로 요거 자른 글자가 요거예요. 그죠? 나무를 짜긴 글자가 잘라서 얇게 한. 그러면 이쪽 나무는 어느 쪽 방향? 자, 항상 태극도 놓고 공부하라 그랬죠. 태극도를 요렇게 놓고. 자, 동남쪽이죠. 동남쪽이 되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나무하고 이쪽 방향 나무하고 어느 쪽이 잘 자라던가요? 대체로 아마 이 정도로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죠?
그럼 이쪽은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좀 추워지기 시작한 때죠. 춥고 한 때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좀 덜 자라죠. 이쪽은 따뜻하기 때문에 잘 자라죠. 그러니까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자랐느냐라고 하는 건 나무태 보고 보면 되죠. 그 나무태가 어떻게 자라냐면, 자, 요 방식대로 그대로 그리면은 나무태가 이런 방식으로 자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넓은 거. 이렇게 자라니까 나무를 켰을 때, 자, 켜가지고 이 부분들은 무르잖아요. 그죠? 요 나이테에 이걸 뭐라고 하나요? 옹이 비슷한 이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르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혹시 뭘 새기더라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뭘 한다? 이걸 얇게 점여서 엽서 만들죠. 우리가 엽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편지 편지 간 이렇게 표현은 전첩간요 이렇게 표현하죠. 약간 천자문에 나오죠. 천자문 공부만 하셨으면 다 됩니다. 전첩간요라고 글이라고 하니 뭐라고 어쨌든 글을 쓰기 위한 종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목간이 되는 거죠. 목책이 되고, 그러니까 이쪽 갖다 써야 되겠죠. 나머지 단단하게 쓰는 것들, 방패를 쓰거나 쓰는 것들 뭘 써? 이쪽 쓰죠. 그 다음에 장수가 쓰는 방패들 다. 그 다음에 담장할 때, 담장 장자 쓸 때, 그때 나무로 만드는 거 다 이걸로 쓰죠. 이쪽은 단단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자만 보더라도, 이거 무슨 나무다,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죠. 근데 그동안 뭐에 난 놓고, 기억자는 알았습니다. 이제 난 놓고 기억자를 아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쓰임새가 있구나. 그러니까 방책이라고 할 때 방은 기본적으로 목책을 표현하고,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나무를 묶었으니까 이거는 죽책이 되겠죠. 죽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무의 정사가 포제방책에 담고 책 보면 다 있습니다. 이 소리에 책 보면 다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면은 그 정치가 일어날 것이고, 안 그러면은 다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붙였느냐, 그 세주에 보면은 방책과 관련해서 참 이것저것 쓰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왕이면은 옛날 의례 중에 하나가 그 세주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자, 첫 번째 줄 끝에부터 빅례의 속백 가서에, 빅례다 그러면 이제 외국 손님 맞이를 하는 겁니다. 사신을 맞이하는데, 속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패백으로 이제 상대방 그 천자에나 아니면 상대방 나라에 보내는 그 선물 묶음이 있네요. 비단 묶음이 되는 거죠. 그 속백에 글을 또 가서 이렇게 붙이는데, 100명 이상이 간다 그러면 그거는 책에다 쓰고, 100명 이하는 바로 방에다 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주간은 만들기가 훨씬 쉽죠. 목간보다도. 아마 그런 뜻에서 쓴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20장 제3절입니다. 요거는 주자의 해석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해석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글자하고 저기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인도는 민정하고 지도는 민수하니, 그 다음 줄까지. 부정야자는 포로야니라. 자, 포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부들 갈대와 부들과 같다. 갈대와 부들이라라고들 이렇게 표현할 텐데요. 주자가 지금 인도는 민자는 민첩할 민자로 우리가 알죠. 그죠? 인도는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정사에 민감하고 이런 뜻이죠. 정사에 민첩하고 지도는 바로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민감하니, 민첩하니 이렇게 되니까 하다 보니까 민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무릇 정사라고 하는 것은 부들과 갈대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그냥 쑥쑥 자라고, 물이 없으면 잘 자라지 못하는 이른바 그 수생식물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민자를 힘쓰다라는, 매일매일 그저 칠복자니까 매번 칠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힘쓰다라고 해서 정의해서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정사에 힘쓰고, 정사라는 건 바로 잡는 거죠. 자,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하려면은 위에 있는 정사가 바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정사를 바르게 하는데 힘쓰는 것이 되고,
지도라고 하는 것,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데, 수라고 하는 건 나무가 쑥쑥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자라게 하는데 힘쓰니, 제가 여기 해석은 지금 그 정의의 뜻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힘쓰니, 그러고 무릇 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나난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자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난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하라고 하는 의문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설문해자에 전부 다 뭐냐면 과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과라를 조리에 보면은 과라. 시에서도 시에 나오는 과라. 벌레 회자 쓰고 무릎 범자 쓰나요? 과라. 과라가 되고 우리말로는 나나니 벌입니다. 나나니라고 하는 것은 벌 중에서 구멍벌과에 속하는 건데 땅속에다가 구멍을 뚫고 사는 건데요. 그걸 보면 시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288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그 포로는 일단 주석 보세요. 포로는 과라니 위 토복예라 그냥 땅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왈 명령 유자언을 과라 부지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나를 더 공부하면 더 확실한데 교회 이자하여. 왜냐하면 공자가 쓰시는 말씀들이 시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교회 내 자식들을 가르쳐서 이자하여 식곡 선함을 본 곡식 곡자는 선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식곡 사지하라. 그 선함을 본받아 사지 닮게 하라, 같게 하라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식곡 잘한다. 참 사치 닮게 하라 잘하. 이 자식 내 자식을 사치 내 자식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명령유자하니라고 돼 있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방 애벌레입니다. 명령 나방 애벌레인데요. 그래서 명령자 또는 거기 나오는 시처럼 명령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나난이라고 하는 벌이 어떻게 자기 새끼를 키우느냐면 뽕나무 제가 뭐라 그랬지 이거 뽕나무 애벌레 나방 애벌레인데요. 그 나방 애벌레가 그 새끼를 이렇게 낳으면 알을 낳으면 누가 오버가 하느냐면 그래서 과라 아까 뭐라면 부지로다 이렇게 돼 있죠. 명령유자하니 저 과라가 부지로다 짊어지고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 나난이 벌이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나방 애벌레를 그 애벌레가 아니라 나방 그 알 있죠. 애벌레 그 알 애벌레 나오기 전에 알을 자기 그 굴 속으로 업고 갑니다. 지고 가요. 지고 가서 거기다 놔두면은 나중에 지 새끼가 나와가지고 알 속에서 그 저기 누구야 과라 나난이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뭘 먹고 살면 얘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식량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먹지는 못하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는 게 나중에 이 구멍 속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성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나난이가 뭐요 이 애벌레를 얻고 가서 이 벌레를 얻고 가서 이 알을 얻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굴 속에서 키우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명령이 새끼를 두니 그죠? 저 과라가 업고 갔도다. 본 뜻이 네 자식을 좀 그렇게 좀 가리켜라 이 소리예요. 네 자식을 그렇게 가리켜라. 이게 시의 그 뒤편 내용입니다. 네 자식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선함을 본받아서 그렇게 좀 하라. 두루 다른 새끼도 좀 가리켜라. 그래서 옛날에 그 양자를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령자 또는 명령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너네만 위하지 말고 두루두루 남들도 좀 그 위할 줄 좀 알아라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주자가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지금 책들이 의문사나 뭐 등등 이거 말고도 다른 데 전부 다가 전부 뭐냐면 과라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자는 앞에서 지금 민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아마 영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 왕한석 있죠? 왕한석 때 그 정치를 했던 누구냐면 심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구에 보면은 포로는 심괄이 이위 포이라 이로써 바로 갈대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한석이 어쨌든 개혁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본초학에도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심괄이 포로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자가 이제 이리저리 찾다가 정치적으로는 별로 같이 그죠? 그 소원한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아마 갈대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 부들과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데 자, 지도라고 하는 것은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자기 땅에다가 업어서 키우는 거죠. 땅에 그죠? 땅 위에서 모든 물건들이 다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주자의 해석보다는 이 그 포로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과라 그냥 예전에 그 다른 모든 책들에서 얘기했던 나나니 버리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더 맞을 듯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기르기 때문에 그죠? 정치라고 하는 것들 하도 두루두루 다 그죠? 골고루 다 길러야 되는 거지 너만 자라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몇 개 정도가 지금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어요? 소운행계라고 할 때 바탕 소자를 이거는 한서익에서 색자로 봐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나왔었죠? 저도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도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포로라고 하는 요 내용은 잘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네요.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색은행계, 소운행계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읽는 내용 하나 있지 않았나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차이 나는 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그 크게 차이 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거의 포로 관계라고 하는 것만 그 특히 잘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20장입니다. 20장에 고로 위정이 제인하니 취인이 신이요 수신이 도요 수도이 인이니라. 그러므로 정사를 함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으니 취인. 그래서 업어 키우는 거니까 그죠? 어떤 그 사람이 사람 두루 사람들을 포용해서 기를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 소리죠. 취인이 신요 사람을 취함은 몸으로써 하고 다시 말해서 정치를 하는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고 그 몸을 닦는 것은 뭘로써 한다? 자, 돈으로 닦고 물로 닦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도로써 하고 도를 닦는 것은 바로 뭘로 한다? 바로 인으로 한다 이 소리. 인이라고 하는 것도 봄이기 때문에 양민이 되는 거죠. 백성들을 기르는 것 바로 인으로 하는 것이라. 이에 대해서 자, 이 공자가 이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주역의 개사 하전에 나오는 제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참 중요한 문장이니까 보세요. 천지지 대덕할 뭐다? 생. 그죠? 천지의 큰 덕, 하늘과 땅이 만나서 뭐 하느냐? 만물을 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덕을 생이라 하고 그럼 사람도 대덕을 만나면 백성들을 하늘이 낸 천생 증민을 그죠? 하늘이 낸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민해야 되는 거죠. 그 양민이 인. 또 잊어버렸나요? 자,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것이 봄의 덕이잖아요. 그죠? 봄이라는 건 만물을 생하는 것이 되고 만물을 생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늘이잖아요. 그죠? 백성을 내는 것도 하늘. 그래서 천생증민이라는 말 쓴다 그랬죠.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늘이 뭇백성을 내었다. 이 낸 백성을 그럼 나는 뭐 해야 된다? 잘 자라도록 길러야 되는 거죠. 양민. 이거라 이 소리예요. 그죠? 양민하는. 그 양민의 정치, 양인의 정치가 바로 뭐다? 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봄의 정. 그게 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알면서 양민을 모른다 그러니까 몸을 닦는 건 뭘로 하느냐? 내가 백성들을 얼마나 잘 길렀느냐 아니냐에 따라 네가 인했느냐 아니냐 바로 이걸 나누는 것이 되는 거죠. 백성들을 자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내 그저 부국강병책이나 쓰는 것 백성들을 희생해서 나라의 부국강병을 취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지 대덕할 생이요 이렇게 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인지 대보할 위라 이렇게 성인의 그죠? 성인의 큰 보배는 바로 위 자리다 이 소리. 공자가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나도 문무의 정치를 참 하고 싶은데 내가 뭐가 없어서
위가 없어서 기껏 떠들은 말들이 전부 다 뭐야 공언이 되고 그죠? 공문이 될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대보할 위니 하위수요. 그다음에 중요한 무엇으로서 자리를 지킬 것인가 이 소리예요. 군대로서 부로서 아니다 이 소리죠. 왈인이라 어진 정치. 바로 옛날에 이 저기 절대군 주제이고 세습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죠. 세습군주라 하더라도 정치를 잘못하면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바로 자리를 지켜서 건 인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하위 취인고 무엇으로서 사람을 모으는 거? 바로 왈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죠. 그러면 뭐 선거 때 그죠. 그래서 돈 뿌리면은 뭐 몇 당 몇 낙이 있죠. 그죠? 이게 아니죠. 그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전법에 의해서 두루두루 고루고루 잘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하며 정사하며 근민위비 이것을 바로 뭐라 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물을 다스리며 재물 나라의 재물들을 잘 재물이다라고 할 때 이 제자가 뭐냐면 그냥 모든 것에 바탕이 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탕이 되는 재물.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리는 바탕. 그 이겁니다. 이걸 잘 다스리고 이치에 따라서 이제죠. 그다음에 정사. 말을 바르게 하라 이 소리. 말을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그릇된 짓을 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근민위비를 뒤에다 뒀죠. 먼저 뭐부터 하라? 이제하고 정사하면 백성들이 그릇된 일질 할 일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짓 하는 것은 막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것은 바로 뭐더라?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모으는 것 전부 재물인데 인과 의를 강조하는 거죠. 바로 이네. 바로 요 내용에 의거해서 자 여기는 간단하게 취인 이신이요 수신이도요 수도이 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20장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는 인자니 친친이 위대하고 의자는 의자니 존현이 위대하니 친친지 쇠와 존현지 등이 예소생냐니라. 자 예를 강조한다. 이는 인이라. 우리가 그 뜻글자에서 발음이 같으면 뜻도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체로 비슷합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허공에다 베푸는 게 인이 아니죠. 인 아까 얘기했지 천생 증민했기 때문에 나도 만물이 자 봄이 되면 싹 터 나오는데 그 싹 터 나온 것을 잘 기르는 것 천자문에 뭐라고 했던가요? 화피초목 뇌금만방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임금님의 교화는 저 초목에까지 미치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백성 이거 안 해봐요. 봄에 춘궁기 때 어디 가든가요? 저 들판에 나오는 싹이란 싹은 다 잘라먹고 산에 있는 뭐에 소나무 이렇게 가서 손껍질 다 벗겨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이 황폐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양민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인자에다 두인이잖아요. 두이자잖아요. 최소한 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사랑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인이니까 인은 인냐니 그 사랑 가운데에서도 제일 큰 게 바로 친친하는 거죠. 내가 어버이와 친한 것 제일 그죠? 두루두루 그죠? 친해야 될 이와 친하는 거. 그래서 친친이 어버이와 친한 것이 가장 큼이 되고 자 자기 부모를 버리는 놈이 무슨 짓을 하겠느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왕과 주공이야말로 그저 달효라 이렇게 표현했죠. 친친이 위대하고 의자는 의아니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 마땅함이라. 의 역시 발음 같죠. 의는 마땅함이니 존현이 위대하니 그중 그 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진 일을 높이는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죠? 어진 일을 항상 높이는 것이 가장 큼이 되니 친친지 쇠야. 그러면서 어버이를 친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을 친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촌수가 멀어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친친의 그 쇠함, 그 점점 내려가는 것과 존현의 등급, 존현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높은 사람은 가장 높이 대우하고 덕이 낮으면은 당연히 낮게 대우하는 것. 이것에서 예가 생겨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죠? 가장 내 부모를 가장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사를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테면 성묘를 갈 때 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내 부모 무덤, 뒤로 할아버지 무덤 누가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해요?
할아버지부터 자기 부모부터 하죠. 나를 낳아준 내 부모 먼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친친지 그게 쇠예요. 자기 부모가 가장 우선이 되고 그 다음 단계 내려가는 겁니다. 잘못했죠 전부 다가. 그 다음에 존년, 가장 어진 이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얘가 생겨나는 바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백성들도 저 사람은 저런 위정자는 틀림없이 우리를,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도 없게 되는 걸 텐데요. 그 밑에 주자의 장구를 보면, 일단 주석부터 한번 하나 볼까요? 인야는 동녀 상인우지 인이니, 그죠? 사람을 만나서, 그죠? 본다는 상자는 볼상자가 되는 거죠. 우지 인이니, 그죠? 그래서 인처럼 읽으니 이 인의 상존문언이라. 바로 존문이라 그러는 것은 있죠? 지방 관리들이 그 지역 사정이 어떠한지를 방문해서 보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어진 정치를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방관이 두루두루 이제 지방관을 파견해서 백성들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도 바로 어진 정치 하나의 일원이다. 이런 뜻에서 지금 본 겁니다. 조금 주자의 뜻은 다른데, 주자는 뭐냐면 이는 지 인신이 아니라 바로 사람 몸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데, 구차 생리하여 여기에 바로 생하는 이치가 다 갖춰져서 자연 변유 측달 자해지의 하니 자연스럽게 문득 측은히 여기고 자애로운 그러한 뜻이 있으니 심체 미지면 이것을 깊이 체득하여서 맛보게 되면 가히 볼 수 있느니라. 주자의 참 해석이 이거죠. 그냥 깊이 체득하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의자는, 의라고 하는 것은 분별사리하여, 사리를 분별하여서 강유소이라, 각각이 그 마땅한 바를 두게 함이라. 예즉, 예라고 하는 것은 젊은사 이자 예아니라. 예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그저 젊은하는 것이라, 그저 절제 있게 하여서 빛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거 맹자에 나오는 내용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맹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과 의, 이것을 절도 있게 행하여서 빛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제6절. 제하위하여 불회코 상이면 민불가득이 치의리라. 그런데 아랫자리에 있어서, 그죠? 내가 아랫자리, 그냥 저 말단직원에 있으면서 저 윗사람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참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참 훌륭한 이 정치적 그런 꿈도 갖고 있고 뜻도 있고 그러한 덕도 있는데, 그런데 저 윗사람이 발탁해 주지 아니하면 이거죠. 불회코 상이면 윗사람에게 얻지 못하면 백성들을 가히 얻어서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건 높은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럼 윗사람에게 얻는 방법은 일단 윗사람도 훌륭해야 되겠죠. 아래에 어진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거기 20장 제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고로 군자 불가히 불수신하니 사수신인 된 불가히 불사친이요, 사사친인 된 불가히 부지인이요, 사지인인 된 불가히 부지천이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가히 몸을 닦지 아니할 수 없으니, 몸을 뭘로 닦는다고요? 수신 위, 아까 도라고 그랬나요? 도는 당연히 닦는데, 앞에서는 도로 표현했군요. 도로 닦는데, 그래서 수신을 생각할진된 그 수신의 도인데, 도도 많은 도가 있죠. 그 중에 으뜸이 되는 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히 불사친이요, 어버이를 섬기지 아니할 수 없고, 어버이 섬김을 생각할진된 어버이를 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불가히 부지이뇨, 가히 다른 사람을 알지 아니할 수 없고,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그죠?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건지. 그래서 사람을 알지 아니할 수 없고, 사람을 안다, 사람을 알을 생각한다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어떻게 해서 생활하는가, 그러다니까 어디까지 간다? 저 하늘을 알지 아니할 수 없더라. 왜? 사람을 낳으려고 하는데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지? 천지자연이 만들어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그럼 베풀어 주는데 치우쳐서 베풀든가 두루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 군자지 도는 어디에서 실마리를 짓는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군자의 도는 이런 이런 그래 제가 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불교하고 다른 일반 종교하고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조단호 부부라 그랬죠. 부부에게서 실마리를 짓는다. 다시 말해서 남녀의 음연관계도 모르면서 뭐 세상 다스리겠다고 하느냐 이 소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만민의 만민의 시작. 만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부부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만복의 근원은 바로 부부로부터. 그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상 출발하는 것의 가장 근원점이 되는 거죠. 내가 나온 것도 어디서? 가정에서. 그런데 그 가정이 잘못됐더라. 부모가 잘못됐더라. 세상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용에서 강조하는 것이 군자지 도는 아까 뭐 비은이다 뭐 등등 나오는데 조단호 부부라. 그래서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급기지지하여는 어디까지 이른다? 차로 천진이라 천지를 살펴야 된다 그랬죠. 바로 그 내용하고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진된 가히 하늘을 알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오달도 삼달덕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역시 전부 다가 일륜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내용은 우리 월요일이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도